당신 빚 내가 다 갚아줄게. 이제 행복만 해. 그 말을 믿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수천만 원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나섰을 때 그녀는 드디어 인생의 봄날이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집을 몰래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 2개의 거짓말, 그리고 1명의 사기꾼. 오늘은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달콤한 사랑이 어떻게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자.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 58세의 김수정 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왔던 그녀에게 62세의 박민호 씨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수정 씨 왜 울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민호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동문회에서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학창 시절 민호 씨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이었고 수정 씨는 그저 평범한 여학생이었죠. 그런 그가 먼저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왔을 때 수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요즘 많이 외로웠거든. 아내 잃고 10년 넘게 혼자 살았어. 근데 수정 씨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운명 같더라고. 민호 씨는 자신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했고 강남에 작은 아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지낸다고 했죠. 그의 말투는 신중했고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수정 씨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힘든 과거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당 운영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내가 있잖아. 교제 3개월 만에 민호 씨는 청혼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수정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엄마, 그 남자 재산 확인은 해봤어? 딸의 걱정 섞인 질문에 수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했죠. 민호 씨는 수정 씨의 작은 빌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당신 집이 더 따뜻하고 좋다며 자연스럽게 이사를 해왔습니다. 여보, 근데 빌라 명의가 당신 거죠? 응, 남편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했어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혹시 대출 같은 거 있어요? 응. 사실 식당 운영하느라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남아 있어. 미안해. 수정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빚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미안해요. 부부인데. 내가 다 갚아줄게. 당신은 이제 편하게 살아요. 정말. 정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짐은 내 짐이고 내 짐은 당신 짐이에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수정 씨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자신의 빚까지 떠안겠다는 이 남자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는 실제로 은행에 동행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대출 일단 정리하고 내 명의로 새로 대출 받읍시다. 이자율도 더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이고, 괜찮아요. 근데 서류 처리하려면 당신이 집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 좀 떼다 줘야 해요. 내가 은행이랑 다 알아볼게. 수정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는 친절하게도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서명만 몇 번 하면 됐죠. 다 됐어요. 이제 당신 빚은 깨끗이 정리됐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민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수정 씨가 알아차리지 못한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아침 수정 씨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식당 정리하고 쉬라고 했지만
수정 씨는 그래도 일하는 게 좋다며 계속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와도 돼요? 민호 씨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옛날 사업 동료들 만난다고 친구 모임 간다고 했죠. 수정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만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민호 씨가 만나러 가는 곳은 친구들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젊은 여자 이미영 씨였죠.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해, 미영아. 일 좀 처리하느라. 보고 싶었어. 민호 씨는 미영 씨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는 미영 씨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지켜줄게.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 나 이제 기다리기 힘들어. 미영 씨는 민호 씨의 팔에 매달리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던 민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내가 재산 정리하는 중이야. 전 아내 명의로 돼 있던 거 내 명의로 옮기고 대출도 좀 받아서 우리 집도 마련하고 그래야지. 전 아내요? 오빠 와이프 돌아가신 지 한참 됐잖아요. 응, 그래. 근데 법적으로 정리할 게 많아. 복잡해. 나도 빨리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예쁜 신부. 민호 씨는 미영 씨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미영 씨는 20살 연상의 이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공주처럼 대해 주었으니까요. 오빠가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1,000만 원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 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정말? 미영아, 그럼 정말 고마운데. 근데 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괜찮아요. 나 곧 오빠 와이프 될 사람인데. 우리 엄마도 오빠 만나보고 싶어 하셔. 곧 인사하러 올 거잖아. 그럼 당연하지. 다음 달쯤 시간 내서 인사드릴게. 근데 미안한데 그 돈 정말 급하게 필요해. 사업 자금 때문에. 알았어요. 내일 바로 구해올게요. 미영 씨는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꺼내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기로 했어. 그래요? 너무 늦지 말고 조심해서 들어와요. 응, 고마워. 사랑해. 민호 씨는 전화를 끊고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박민호입니다. 그 빌라 담보 대출건 진행 가능한가요? 네,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요? 좋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는 수정 씨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가 서명했던 그 서류들은 단순한 기존 대출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고액 대출 신청서였던 것입니다. 민호 씨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수정 씨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살고 밤에는 미영 씨와 달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의 돈을 교묘하게 빼내 자신의 빚을 갚고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골프 치러 가지? 내가 쏜다며? 하, 형님들. 오늘은 제가 쏘죠. 요즘 재미 좀 봤습니다. 민호 씨는 친구들과 고급 골프장을 다니고 비싼 술을 마셨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모두 수정 씨와 미영 씨였죠. 한편 수정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녁이면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고마워요, 여보. 근데 나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조금만 먹을게. 왜? 어디 아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실제로 민호 씨는 미영 씨와 저녁을 먹고 온 후였습니다. 그는 수정 씨의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수정 씨가 거실에서 발견한 것은 여성용 귀걸이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죠. 그게 뭐야? 아, 전에 친구 와이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잖아.
그때 떨어뜨린 거 아닐까? 그랬나? 그럼 연락해서 돌려줘야겠다. 아, 내가 할게요. 나중에 만날 때 주면 되니까. 민호 씨는 재빨리 귀걸이를 챙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미영 씨의 것이었죠. 며칠 전 민호 씨는 수정 씨가 식당에 나간 사이 미영 씨를 집으로 불렀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 집이야? 생각보다 작네. 응, 임시로 있는 곳이야. 곧 우리 새 집 마련할 거잖아. 거기는 훨씬 클 거야. 오빠, 근데 진짜 여기 혼자 살아? 여자 냄새 같은 거 나는데. 무슨 소리야?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그런가 보다. 자, 이리 와. 민호 씨는 미영 씨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영 씨가 떨어뜨린 귀걸이가 수정 씨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죠. 또 다른 날 수정 씨는 민호 씨의 핸드폰에서 낯선 알림을 보았습니다. 여보, 누가 문자 보냈어. 오빠, 오늘 저녁 7시에 봐요. 보고 싶어요라고. 민호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조카야, 조카.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밥 사주기로 했어.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하. 아, 그렇구나. 조카 잘 챙겨줘. 힘들 텐데. 응, 그럴게. 민호 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점점 커져갔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는 미영 씨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리자. 정말요? 진짜요, 오빠? 미영 씨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응, 정말이야. 이제 준비 다 됐어. 우리 작은 결혼식이지만 제대로 해주고 싶어. 웨딩 촬영도 하고. 오빠, 사랑해요. 민호 씨는 미영 씨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수정 씨의 빌라를 담보로 받은 5천만 원과 미영 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미영 씨와의 결혼 자금을 만들고 이후 수정 씨에게서 더 많은 돈을 빼낸 뒤 두 사람을 모두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었죠. 미영아, 근데 웨딩 촬영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너 좀 더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해요? 한 2천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많이요? 우리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내가 나머지는 다 부담할게. 너는 그 정도만 도와줘.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요. 근데 오빠, 이번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만나줘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 주말에 만나자. 민호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의 달인이었으니까요. 그 주말 민호 씨는 미영 씨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박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62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제가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직업은 뭐 하시나요? 건설회사 운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투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영 씨의 부모는 나이 차이에 대해 걱정했지만 딸이 워낙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딸 잘 부탁합니다. 혹시 전처분이 계신가요? 네, 1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더욱 미영이가 소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미영 씨의 어머니는 그날 딸을 위해 2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같은 시각 수정 씨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지만 남편도 자기 생활이 있다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여보, 나 들어왔어. 밤 11시 민호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늦었네요. 많이 드셨어요? 응, 좀 마셨어. 자러 갈게. 민호 씨는 수정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정 씨는 점점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곧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고객님, 대출 연체가 2달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씨는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대출 연체?
남편이 다 정리했다고 했는데 그녀는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박민호 씨 배우자인데요. 대출 연체 문자가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 고객님. 현재 5천만 원 대출이 고객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진행되어 있고 2달째 이자가 연체 중입니다. 네? 5천만 원이요? 저는 2천만 원 대출만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고객님. 지난 3개월 전에 5천만 원 대출로 새로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은 상환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수정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서명하라고 했던 그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수정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야겠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우리 집 담보로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맞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요. 내가 얘기 안 했나? 당신 빚 갚고 생활비도 필요해서 좀 많이 받았어요. 5천만 원이나? 그리고 왜 연체가 돼? 당신이 갚는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내가 사업 자금으로 좀 썼는데 돈이 안 돌아와서. 곧 갚을게요. 사업 자금? 무슨 사업을 해? 당신 은퇴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친구랑 작은 사업 시작했어요. 곧 돈 들어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당신 믿어줘요. 수정 씨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수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또 다른 핸드폰을.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알림창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웨딩 촬영 예약했어요. 너무 기대돼요. 오빠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오빠 우리 신혼집 계약금 언제 넣어요? 수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웨딩 촬영? 신혼집?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제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하지만 경찰은 냉담했습니다. 부인 그건 이혼 사유이지 범죄는 아닙니다. 민사로 처리하셔야 해요. 아니에요. 제 집을 담보로 제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았어요. 서명은 부인이 하신 거죠? 그건 남편을 믿고. 그럼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수정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울어? 그 사람이 날 속였어. 다른 여자가 있어. 딸은 즉시 달려왔고 어머니와 함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호 씨의 비밀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미영이라는 사람이랑 카카오톡으로 집 계약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웨딩 촬영 예약 확인서도 있어. 저 나쁜 놈이. 수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나온 이미영 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이미영 씨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민호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요. 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박민호가 독신이라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저랑 결혼한 지 4개월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오빠는 와이프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살아있고 그 사람이 제 집을 담보로 돈을 빼돌렸어요. 당신도 돈 줬죠?
아니. 미영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미영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여자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결혼했는지.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수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희 엄마가 2천만 원이나 줬어요. 결혼 자금이라고. 2천만 원? 수정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 돈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SNS에 올렸던 우리 사진들도 다 지워졌어요. 두 여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가 도망친 것을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수정 씨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같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두 여자의 진술을 듣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결혼 사기 수법이네요. CCTV 추적하고 계좌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최성진. 그는 3번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3번이나? 수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2010년, 2015년, 2019년에 각각 다른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피해자신 겁니다. 경찰의 말에 두 여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피해자 목록에 추가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추적 중입니다. 아마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취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아니 최성진은 이미 일주일 전에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도망친 것이었죠. 제 돈은요? 제 집은요? 수정 씨는 절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금은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갚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속아서 서명한 건데. 법적으로는 고객님의 서명이 유효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수정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부축했죠. 엄마 정신 차려.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해. 미영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어떡해요? 그날 밤 수정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들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남편의 미소. 그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보였나. 그녀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은행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연체료가 300만 원 추가되었고 이대로 가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요? 네, 대출금을 갚지 못하시면 담보물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씨는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식당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만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씨는 결국 식당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그녀의 애환이 담긴 그 식당을. 그리고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한편 미영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준 2천만 원은 돌려받을 길이 없었고 그녀는 어머니를 마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영아, 그 돈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 내가 뭘 잘못했니? 그래도 딸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미영 씨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행복한 결혼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에게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성진에게는 수정 씨와 미영 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42세 김지연 씨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요? 수정 씨는 경악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작년부터 최성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네요. 최성진은 동시에 3명의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수정 씨, 수요일과 목요일은 미영 씨, 금요일과 주말은 김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인간이 맞나요? 수정 씨의 딸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김지연 씨는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최성진은 그곳에 단골 손님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김지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백을 하더군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고.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최성진은 김지연 씨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빚을 내가 갚아줄게. 이제 힘들어하지 마. 그리고 그녀에게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카페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준 다음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 완전히 사라졌어요. SNS도 차단하고 전화도 안 받고. 김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엄마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아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게 후회돼요. 딸의 직감이 맞았어요. 3명의 여성은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한테 당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최성진이 사용한 수법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첫째, 외로운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둘째,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 셋째,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는다. 넷째, 먼저 희생하는 척하며 상대방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한다. 다섯째,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돈을 빼낸다. 여섯째, 적당한 시점에 사라진다. 이 패턴이 완벽하게 계획된 거였어요. 수정 씨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인간의 사냥감이었던 거예요. 감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그들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에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며칠 후 이들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결혼 사기범 동시에 3명의 여성에게 접근. 피해액 1억 원 넘어. 뉴스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저는 7년 전에. 저는 3년 전에. 총 9명의 여성이 추가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최성진의 사기 행각은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의 발표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피해자들이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피해자들은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내가 바보 같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요. 가족들한테 알리기 싫었어요. 제가 또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중에 돌려줄 거라는.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희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죠. 한편 태국으로 도피한 최성진은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Hi im James. Nice to meet you. 그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과 협조하여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성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방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확보하세요. 즉시 2주간의 추적 끝에 최성진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당당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연애하다가 헤어진 것뿐이야. 연애가 12번이나 됩니까?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최성진은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최성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위조문서 행사 등 총 15개 항목이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첫 재판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여자들이 알아서 돈을 준 거예요. 제가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여러 여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은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이죠. 최성진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 인간이 아직도 저래. 수정 씨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집을 돌려내요. 당신 때문에 제 딸이 엄마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법정은 순간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법정을 가득 메웠죠.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최성진은 10년 넘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12명의 피해자에게 총 3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성진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고일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성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범죄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악질적 사기 범죄이므로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한다. 쿵. 판사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성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치유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정 씨는 결국 집을 잃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고 그녀는 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함께 살면 돼. 딸의 위로에도 수정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그 집에는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쁜 건 그 사람이에요. 알아? 근데 자꾸 내 탓을 하게 돼. 왜 그때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수정 씨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창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도 피했습니다. 수정아, 왜 전화를 안 받아? 우리 걱정했잖아. 미안해. 나 요즘 좀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어? 재혼했다며? 잘 되고 있어? 수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 지내. 나중에 연락할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한편 미영 씨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이 많은 남자한테 사기당했대. 돈도 엄청 뜯겼대. 바보 아니야? 결혼한다고 SNS에 자랑하더니 쪽팔리겠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미영 씨는 출근하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둘래. 미영아, 그래도 일은 해야지. 돈도 갚아야 하고. 알아? 근데 못하겠어. 사람들 눈빛이. 손가락질하는 게 느껴져. 미영 씨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
왜 어머니의 돈까지 잃게 만들었는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 아이고 우리 딸. 그 돈은 그렇다 쳐도 내 마음이 다치는 게 엄마는 더 속상하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를, 통장을 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엄마. 나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괜찮아. 엄마가 조금 더 일하면 돼. 내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게 엄마한텐 최고야.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고 당뇨병도 악화됐습니다. 미영 씨는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지연 씨는 카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최성진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은 카페 확장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지자 그녀는 기존 대출금조차 갚을 수 없게 됐죠. 엄마 우리 카페 왜 문 닫아? 10살 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좀 실수를 했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 그 아저씨 때문이야? 엄마랑 사귀던 그 아저씨? 김지연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자한테 속았다는 것을, 그 남자 때문에 카페를 잃었다는 것을. 엄마 나는 커서 절대 남자 안 믿을 거야.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씨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딸의 인생관까지 왜곡시켰다는 것이. 아가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아. 아니야. 좋은 척하다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야. 엄마처럼 속으면 안 돼. 딸의 말에 김지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는 가끔 만나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저도요. 근데 가끔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수정 씨의 말에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근데 딸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다 지옥을 만난 사람들.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 판결 났잖아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변호사는 힘들다고 하던데. 그 사람한테 재산이 없대요. 네? 그럼 우리 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최성진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가 편취한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기 쳤으면 돈을 돌려줘야지. 법은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가해자한테 돈이 없으면 피해자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래요. 미친. 이게 나라야? 그들은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최성진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면 안 돼요. 수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그 인간은 감옥에서도 웃을 거예요. 봐라 내가 이겼다고. 맞아요. 우리 다시 일어서요. 힘들어도 버텨요. 김지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도 해요. SNS에 우리 이야기 올리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요.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제목은 결혼 사기 피해자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결혼 사기 피해자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저희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친구도 비슷한 사기를 피했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힘내세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네요.
수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모임은 점점 커졌고 그들은 국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결혼 사기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수정 씨는 국회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58세의 사랑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수정 씨는 작은 분식집을 새로 열었습니다. 딸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새 출발이야. 그래. 새 출발이구나. 수정 씨는 가게 문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고 사람들이 두렵고 최성진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을 맞이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미영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직이었지만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미영 씨 일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매달 조금씩 돈을 드렸습니다.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50만 원이에요. 적지만.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한다. 천천히 해.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갚을 거예요. 평생 걸려도. 김지연 씨는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카페였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새 카페 이름이 뭐야? 다시 시작이야. 좋은 이름이다. 딸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김지연 씨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딸에게 엄마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정 씨는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잘못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이란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미영 씨도 덧붙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투명하며 평등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나를 믿어라고 증거도 없이 강요한다면 의심하세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연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상이 끝나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는데 이 영상 보고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진짜 멋지세요. 존경합니다. 그날 밤 수정 씨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느껴.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엄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그 사람 용서했어? 수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 아니. 용서는 안 했어. 평생 용서 못할 거야. 그 인간이 내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밝아질 수 있어? 용서하지 않는 것과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계속 빼앗기는 건 다른 거야. 나는 그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로 한 거지.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수정 씨는 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꿈을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범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첫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셋째,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하세요. 넷째,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투명하고 평등하며 서로를 존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아픔을 이용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은 대부분 계산된 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